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노아의 방주처럼 대홍수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입니다. 대홍수라니 그냥 상상만으로도 엄청나지 않나요? 역사적으로도 여러 전설과 종교에 등장하는 대홍수. 그런데 과연 현대 문명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번 탐구해봅시다. 먼저 대홍수의 가능성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대홍수란 결국 지구의 엄청난 물리적 변화. 예를 들어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이나 전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해 육지가 물에 잠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대규모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현대 사회에서 생존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홍수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선 높은 곳으로의 대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홍수 수준이라면 모든 산까지 잠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이 경우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적인 방주나 대피소의 설계와 구축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충분히 큰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방주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형 선박, 예를 들어 자급자족형 해상도시 같은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식량과 물의 확보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하면 농경지와 담수 자원이 모두 손실되기 때문에 식량 문제는 큰 위협이 됩니다. 현대 기술로 인공광합성이나 수경 재배를 이용해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 역시 안정적인 전력과 설비가 필요합니다. 대홍수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만약 우리가 미리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태계를 방주 안에 구축할 수 있다면 생존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기의 문제입니다. 물에 잠긴 상황에서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방주 내부에서 공기를 재생산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의 우주선에서 사용되는 공기재생 시스템이나 잠수함 기술을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겠죠. 현대의 기술적 발전 덕분에 우리는 방주를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동물과 사람을 단순히 태우는 역할을 했다면 현대의 방주는 생태계를 복제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며 오랜 시간 동안 외부 환경과 단절된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죠? 과연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 맞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과학자들은 이런 대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나 지각 변동을 통해 대홍수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대홍수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 가능성은 우리 준비의 철저함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겠죠? 노아의 방주 같은 대홍수를 피하기 위해선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과 의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나요? 대홍수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